안녕하세요. 금나침반입니다. 개인 사업자,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,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죠.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사업 자금으로 해서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,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발생되거나 하다못해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현상 유지라도 한다면 그나마 손해보는 일은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본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큰 문제가 발생되죠. 큰 문제는 뭐가 될까요? 바로 연체죠. 특히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서 안 갚은 경우에는, 안 갚아서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죠. 압류가 들어가는 것은, 들어갈 수 있는 건 부동산, 동산 이런 곳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데, 가장 흔하게 압류가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.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죠. 가압류가 들어간다는 것은 곧 빠른 시일 안에 이 연체 금액 또는 남아있는 원금을 빌려간 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 집을 경매 처분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. 경매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현 시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에 팔리는 아파트가, 1억이라면 이제 너무 싸고 그러네, 5억에 팔리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5억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죠. 앉아서 몇 천만 원은 손해보겠죠. 자, 그런데 이번에 바로 이런 내용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. 자, 그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. 현재 개인 사업자예요. 개인 사업자이고 업종은 의류 도소매업이고 사업 기간은 약 3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. 이분께서 일반 신용대출이 어디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물어보질 못했어요. 단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문의를 주셔서 그 아파트에 대한 내용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, 현재 이분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. 해당 아파트를 이용한 담보대출로 은행에가 2억 3,700만 원을 이용하고 있는 분입니다. 자, 이 아파트의 현재 KB 시세가 5억 1천만 원이에요. 그런데 이분께서 문의를 주신 내용이 뭐냐? 현재 이 해당 아파트에 세금 그리고 개인 가압류가 있다고 합니다. 세금 뻔하죠?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부가세인 경우가 많죠. 부가세를 못 내서 세금이 집으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, 개인화 가압류, 이건 제 판단이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잖아요.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? 사업자분들은 갑자기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꾸준히 사업자금으로 지출돼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. 그런데 금융사에서 대출 안 해줘.
은행에서 대출 안 되네. 그래서 지인한테 아야 나 돈 얼마만 조금 빌려줘야 언제까지 쓰고 갚아줄게. 장사 잘 되면 갚아줄게. 이자 내가 넉넉히 쳐줄게. 그러면서 가까운 지인한테 빌리기도 하죠. 근데 그 돈을 못 갚아버린 거죠. 이런 말이 있죠. 사람이 속이냐? 돈이 속이지. 라는 말이 있죠. 있나요?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저는. 바로 그래요.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이 연루가 돼버리면 이 돈 때문에 결국은 원수보다 더 싫어하는 사이가 돼버리는 수가 있죠. 개인 가압류. 오죽했으면 개인이 그 집에 가압류까지 넣었어요. 이제 이 두 분의 사이는 이제 멀어질 만큼 멀어졌겠죠. 이 정도면. 아닐 수도 있고요. 뭐, 야, 내가 못 갚은 게 미안하다. 일단 집에다 가압류라도 걸어놔라. 집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네 거라도 좀 챙겨야 되니까.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일단 사이는 그닥 예전처럼 절대 좋진 않겠죠. 자, 그래서 이분께서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가압류들이 있는데 이거 담보대출 좀 받을 수 있겠느냐. 선순위로 특히나 이만큼도 있고.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또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이게 무슨 뜻이냐. 이제 압류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세금이나 개인 가압류가 있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은 대출이 안 됩니다. B예요. B. 안 돼. 그런데 이분은 대출을 이용을 하셨어요.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. 저희가 이제 가끔은 맞죠?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이 상태대로는 대출 신청해봤자 절대 대출이 안 나옵니다. 그러면 이 상태대로라면 반대로 이 상태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먼저 이분 조회를 합니다. 이건 빼버리고 없다는 가정하에 조회를 해요. 그러면 이 아파트 시세의 몇 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나와요. 이분 역시 일단 이 아파트로 해서 조회를 해봤더니만 시세의 85%. 일단 적으면 됐다. 다행히 시세에 대한 85% 해가지고 어디 갔냐? 4억 3,300 4억 3,3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. 자,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단은 이게 없다는 정상적인 조건 하에 4억 3,300 그렇다면 기존 담보 은행에 2억 3,700이 있어요. 그죠? 근데 2억 3,700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대출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제 설정 금액이 또 있습니다. 설정 금액. 여기 설정 금액이 얼마가 있냐면 여기다 할까?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. 설정 금액. (2억 8,440만 원이 있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120% 설정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억 8,440만 원이 현재 설정돼 있고, 그러면 이 설정 금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 얼마입니까? 계산이 안 되네. 자, 1,500 잡고 1,500에 3,300이면 4,800 그럼 3억 잡고 1억 4,800
1억 4,900인가? 여기는 저희 계산에 1억 4,900으로 나와 있네요. 1억 4,9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. 제가 요즘 산수가 안 됩니다. 진짜 계산기를 없애버리던가. 계산기만 두드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. 진짜 어렸을 때 주판도 배우고 그랬는데 그 내비 생기면서 진짜 길치. 옛날에 진짜 내비 없을 때는 어떻게 놀러 다니고 그랬는가.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. 핸드폰 전화번호, 우리 와이프 거 전화번호 말고는 하나도 못 외워. 우리 애들 것도 못 외워. 나 미치겠어 진짜. 이 사회가 최첨단 사회가 되면서 대신 사람 머리는 옛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잠깐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, 자,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. 가능하다면 이제 이거 남아있잖아. 얘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. 얘를 없애야 되는데, 문제가 이분이 얘가 어디가 있더라? 내가 적어놨는데 왜 안 보여? 여기 있구나, 자. 이 세금으로 가압류가 6천만 원. 그리고 개인 가압류가 1억 원이 1억 원. 많죠? 1억 원이나 빌려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건데, 진짜. 자,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. 가는 금액이 1억 4,900이야. 근데 가압류된 금액은 1억 6천이에요. 원래 1,100만 원 부족해버려. 어떻게 할 거야, 이거? 아까 제가 이 얘기 잠깐 드렸죠.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브릿지론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. 또 브릿지론이라는 그 상품을 이용해서 그 상품으로 먼저 이걸 다 상환을 해버려요. 다 상환을 해버리고 나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의 상품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1억 6천을 갚아줘봤자 1억 4,900, 1,100만 원이나 부족해요. 또 브릿지로는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겠죠, 당연히. 수수료가 있는 상품인데 이거 뭐 대출 받는 게 원금도 안 되니 누가 브릿지를 써주질 않죠. 상환을 해주질 않죠. 그래서 고객님한테는 얘기를 한 거죠. 돈 부족한데요, 어떡하죠? 1,1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. 그래서 다행히 이분께서 어떻게 구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족한 1,100만 원 고객님께서 직접 구해가지고 오신 거죠. 1,100은 아니죠.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서는 1,100이고 추가적으로 좀 더 구해가지고 부족한 금액을 고객님이 보태신 거죠. 그래서 이것을 먼저 브릿지론을 써서 상환을 먼저 딱 하고 가면 다 풀리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걸 신청해 가지고 85% 신청해서 1억 4,900만 원을 몇 프로냐면 연 8.75%에 이용을 하신 그런 사례입니다.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대출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. 고객님의 신용도 그리고 압류를 한 업체, 금융사 어딘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브릿지론을 또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. 현재 내 아파트 시세가 얼마고 내가 은행에서 이용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후순위죠. 이제 이게 후순위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. 간혹 가다가 이걸 선순위까지 대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.
선순위 이자가 굉장히 낮거든요, 대부분이. 근데 방법이 없어. 후순위가 아예 그냥 턱없이 부족한데 선순위까지 대안을 하면 충분히 간 금액이 나온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선순위까지 대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하지만 이분처럼 뭐 이런 자금 정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고 후순위로도 어느 정도의 자금이 충분히 나온다면 당연히 선순위는 그대로 놔두고 후순위로만 가능한지를 먼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돼요. 개인들이 뭐 알아본다는 건 쉽지가 않죠. 뭐 계산해보면 나올 수 있는 답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. 아니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. 계산 죽어라 이렇게 했는데 때렸는데 결국 조회보니까 안 나와버려. 그럼 의미 뭐 없어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아파트에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뭐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아파트로 해서 그 가압류를 뺀 나머지 후순위라든가 아니면 선순위 대안을 해서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상담을 통해서 진지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